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혹시 뭐 오래되지 않았어요? 2021년에 대구에서 얼마 안 됐네요. 호떡집 갑질 사건이라고 혹시 기사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요. 아. 그 막 던지고 이런 거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호떡 가게에서 네. 손님이 호떡을 자를 가위를 달라 그랬는데 이제 그 주인이 네.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호떡을 식용유가 끓고 있던 철판에다 집어 던져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튀어서 튄 거구나. 그 주인이 팔, 가슴, 뭐 손 이런데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게 된 사건이거든요. 엄청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수술 받고 네. 흉터는 당연히 남고 그쵸. 뭐 그런 상황이었어. 피부 이식까지 받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심했네. 3도 화상은 피부 이식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게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이후 가해자랑 그 일행들의 네. 행태도 더 논란이 됐어요. 피해자 말에 따르면요. 네. 사건이 발생하고 조금 뒤에 그 호떡을 던진 사람의 일행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2명은 가게로 찾아와가지고 네. 한 명은 환불을 요구를 하고 한 명은 손님이 달라면 주지 그게 말이 맞냐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혹시 뭐 100만 원짜리 호떡 드시나요? 그러게요. 근데 네. 가위를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가위를 안 줬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 그쵸. 아니 가위는 왜 안 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이 호떡집은요 그 호떡 안에 꿀이 맛있겠다. 조금 그 묽어가지고 네. 잘라서 주게 되면은 이제 화상을 입게 될 수도 있고 맛도 떨어져서 맞아요. 아예 이렇게 붙여놨대요. 엄청 커팅 안 뜨거워요, 된다. 먹다가. 그리고 붙여놨구나. 가위는 뭐였냐면은 이제 옆에 가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달라고 한 건데 네. 그 가위가 박스 자르고 막 이런 거라서 주인이 이거는 식품용이 아니라. 테이프 자르는 거라 더러워서 못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네. 납득되죠. 네. 근데 그 얘기 듣고 바로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처벌을 받았을 것 같은데 받았죠. 가만히 있진 않을 거 네. 아니에요, 피해자가. 근데 먼저 이게 네. 우리가 이제 맞춤법 TV니까 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좀 할게요. 네. 이거는요 폭행치상 아니면 상해죄가 될 수 있어요. 그쵸.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졌으니까 무조건 폭행은 됩니다. 법적으로는요 사람한테 유형력을 행사하면 다 폭행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 드라마, 막상 드라마에 보면은 이거 있죠 물. 물하고 네. 김치 던지는 거. 다 폭행이에요. 만약에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고 다쳐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어던졌다면 그 뭐지? 그렇죠. 미필적 고의. 그렇죠.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상해죄가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럼 난 다칠 줄 몰랐어요. 아니면 다치는 것까지 원한 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네. 폭행치상은 돼요. 어. 왜? 끓는 기름에 물건 던지면 기름 튀어서 다치는 건 애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도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상해 고의가 있었다. 무조건이지. 라고 판단이 됐고요. 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에서는요. 상해 고의 인정됐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합니다. 호떡 1,500원짜리 그냥 얌전히 드시지. 왜 잘라먹게 집에 가서 잘라 드시든가. 아까 그 2명 와서 따줬다 그랬잖아요. 맞아. 나눠 먹으려고 했대요. 진짜? 그래서 잘라달라고 했대요. 자, 근데 아마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화가 나서 던진 건 맞지만, 이렇게 막 화상 2도, 3도까지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를 때는요,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 심하게 다쳤는지 덜 심하게 다쳤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해죄는 일단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1심 재판에서 그 네. 양형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하소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일단 실형을 선고를 했어요. 제가 이 사건 해보면 보통 이런 사람들 전과를 보면은요 폭력 전과가 쭈르륵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진 않았어요. 폭력 전과가 있긴 했는데 사건 26년 전과 20년 전에 젊었을 때 벌금 낸 거 딱 2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꾹꾹 누르다 터진 건가? 그 호떡 하나에? 글쎄 아무튼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나왔다라고 하면 네. 사실 뭐 국민들의 법감정에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상 그렇게 낮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실형이 것 나온 같아요. 거는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 뒤에 얘기들이 없어요. 네. 자,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있었구나. 네. 당연히 이 사람은 항소를 했어요.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하겠죠. 항소합니다. 네. 다 항소를 하는데 2심에서 이 가해자는 풀려납니다.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자, 제일 네. 중요한 이유는요. 2심에서는 싹싹 빌었어요. 싹싹 이제 빌고 깨달았구나. 합의해서 피해자가 용서를 했습니다. 진짜 그랬으면은 그렇죠. 보통 우리가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선고가 될 네. 때까지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길게는 한 5, 6개월 정도가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풀려날 때까지 6개월 정도는 수감생활을 한 거죠. 그런 점이 반영이 돼서 항소심에는 감형이 됐어요. 이거는 제 추측이긴 한데요. 네. 1심 판결 내용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기 사정만 막 하소연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이제 실형 선고 될 거라는 생각 못 하고 이제 까불고 있다가 실형 선고 되니까 그제서야 아차 이제 싶은 거야. 덜컥 놀라가지고 어. 가족 지인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피해 배상하고 합의하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